흔히 말하는 선거 때 되면은 투표장 나와서 표나 찍어주는 개 돼지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결말이 날 위험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선거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한치의 문제점도 없이 완벽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QR코드냐 바코드냐 그런 문제, 또 투표용지의 관리 부실, 운반 과정에서의 문제, 심지어 해외 부재자 투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투표용지들 중에 무효 처리가 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책임질 공무원들이 다 책임지고 법적인 처리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들만 가지고 이번 총선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작이 되었다 라는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재팬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사전투표가 조작이 되었냐 안 되었냐 그 여부를 가리는 영상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보수 우파 지지자들 분들께 저 역시 같은 우파의 이념을 가진 보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의견 또는 조언을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떤 페미니즘 문제나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이 젊은 층을 보수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은 그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다 돌아온 소위 탄핵파들의 정치적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 조작 건과 관련해서는 이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하는 거에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선입견을 빼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난주 펜앤드마이크 토론을 지금 30만 명이 넘게 봤는데 이걸 보면 지금 사전투표 의혹이 그 보수 진영 내의 최대 이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토론을 보면은 이준석 최고위원이 막 열불을 내면서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양 대표에게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서로 간의 기싸움이 엄청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준석 최고위원의 어떤 태도나 입장에 대해서 토론이 끝난 다음에 우파 진영 안에서 그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한 그 비난 여론이 지금 많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투표가 조작되었다는 측의 의견을 들어본 제 입장은, 적어도 저 2시간 반에 걸친 토론 영상만 봤을 때는 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것 같고, 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양 대표나 저 오동길 씨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어떤 전문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왜 저 두 분이 대표로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쩍 해보니까 모르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테스트한 바늘도둑이 문재인 정부가 소도둑이 그때는 됐다. 박근혜 정부지만 선관위는 똑같은 선관위니까. 선관위 위원들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 바뀌었지만 선관위가 사실상 뭐 우리가 다 알지만 민노총에서 많이 돼 있고. 저분들이 토론하는 걸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신 분들 중에 어쩌면 이런 그 작은 실납 같은 희망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문재인 정권, 민주당, 그리고 선관위하고 정부기관 그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이번 총선 결과를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리고 밝히는데 성공만 한다면 좌파 진영이 완전히 몰락할 거고 어쩌면 문재인 탄핵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보수 우파가 다시 정권을 되찾고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인 거죠. 저도 누구보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 봤을 때는 이 투표와 개표를 진행하는 어떤 사무적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규정에 어긋난 것들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투표를 조작했다, 결과를 조작했다, 이렇게까지 나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조작이 아니다 라고 만약에 판별이 됐을 때 결국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해온 보수 우파만 나중에 역풍 불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완전히 외면받고 대한민국에서 보수라는 그룹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수 진영 전체가 투표 조작 의혹에 매달리고 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집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 이후에 미래통합당 돌아간 꼴을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문재인 그 좌파 정권 견제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오히려 그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영남당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당권 패권 나눠 먹어서 선거 때마다 자유우파 반문 이런 거 팔아먹으면서 문재인하고 같이 공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우파 지지자들 분들 중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태극기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부정선거가 보수 내의 모든 이슈를 점하고 있는 이 순간에 김종인 같은 사람이 미래통합당을 지금 접수했고, 이 탄핵의 주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등 친이계 세력들이 다시 당권을 먹으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이 애국심에 박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그 추운 겨울에 3년 동안 태극기 들고 길거리에서 싸우셨던 분들이 부정선거 이슈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에 오히려 탄핵파들이 지금 당을 다 장악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손해 아닌가요? 보수 성향의 일반 유권자로서 봤을 때 이 보수 내의 계파 갈등, 계파들끼리 모임 이런 게 정말 한심하게 보입니다. 정당이라는 게 어떤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그거를 실현시켜내가지고 국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지, 이게 뭐 어떤 금전적인 이익 보고 서로 나아바리 영역 다툼하는 양아치 깡패 집단도 아닌데 지금 통합당이 하고 있는 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친박 비박 나눠가지고 그 짓거리 하다가 이 꼴이 났는데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겁니다. 또 정말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어떤 가치나 이념의 노선 차이로 인해서 누구의 노선이 더 보수의 정신에 부합하고 국가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거면 제가 박수치고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철학적인 경쟁이나 논의, 토론을 하다가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노선이나 이념이 딱히 다르지도 않습니다. 애초부터 친박이든 비박이든 이 보수, 우파의 그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기업경영의 자유, 혁신 이런 거하고는 완전 거리가 먼, 그냥 이도저도 아닌 선거 때만 그때그때 시류에 편승해서 나오는 포퓰리즘 정책들, 뭐 경제 민주화, 뭐 1인당 50만원 주겠다, 두 쪽 다 이런 거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다 망한 그 당의 당권을 가지고 누가 먹을 것이냐, 네 편이 먹냐 내 편이 먹냐, 그걸로 싸우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맨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외치고 다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나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편을 갈라서 싸워서 어떤 게 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거를 실현해낼 수 있는가,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당권 누가 먹어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내 편, 나 아는 사람들 얼마나 더 많이 공천 붙여줄 수 있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보수의 이념이나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 선거 때만 되면은 보수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저 택시기사들 길거리에서 시위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택시의 경쟁 상대인 타다를 금지시켜주겠다, 막아주겠다 이러면서 시장경제체제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경쟁을 막겠다는 그런 헛소리나 하는 겁니다. 이 보수 지지자로서 이런 정당이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겠고 정말 아무런 기대도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저같이 개인의 자유, 시장경제, 반 김정은 독재 이런 가치나 이념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지금 정치권에 없는 겁니다. 원래 미래통합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저 같은 보수 지지자분들이 투표 조작 같은 이런 자극적인 의혹에 더 눈이 쏠리고 그쪽으로 끌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수 지지자분들이 좀 한 발 물러나가지고 그런 투표 조작 같은 자극적인 의혹에 매달릴 게 아니라 소위 보수라는 그룹 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현실 정치권,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최소한의 우파 시민들 눈치라도 보지, 지금같이 엉뚱한 거에 매몰됐다가는 오히려 그들은 우파 시민들을 우습게 보고 흔히 말하는 선거 때 되면은 투표장 나와서 포나 찍어주는 개 돼지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통합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아예 눈치도 안 보고 마음대로 자기들 당권 이권 챙기려고 싸움박질이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 전체가 여기서 더 몰락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의 쇠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지금 선거 조작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대부분의 우파 지지자분들이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180석 이상을 먹은 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그런 애국심에서 대부분 그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들은 정말 존경스럽고 배워야 되고 또 저 역시 100%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와 또 그분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서 오히려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 득을 보는 건 지금 투표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문재인과 좌파들이 되는 그런 결말이 날 위험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 오브 재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